작년 창립 기념식 때가 기억나시나요? 작년 바로 오늘 박유영님과 김기한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사회 의장 김영국입니다. 생일날은 늘 즐거운 날이죠. 우리 정님이 54살이 됐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창립 기념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 태평로로 이사 온 것도 만 2년이 되고 이제 3년째를 맞네요.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 새로운 또 총괄님들이 세워지시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1년을 또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표님들과 또 CEO님들 함께 모시고 잠깐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지난 1년이 뭐 한 100년, 1000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아마 어려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하소연하실 일들이 많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1년 지나가면서 참 보람도 있지 않았나. 보람 있는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좀 먼저 보람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누가 먼저 나눠주실래요? 저랑 먼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네. 그 작년 6월 17일 하면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 17일에 저희는 그 부문제 책임 경영제를 선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림건축하면 외부에서도 건축 설계 전문 회사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작년 6월 17일 기반으로 해서 건축 설계와 CM을 중심으로 한 시공을 제외한 건축 모든 공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잊지도 못하고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제가 좀 CM 얘기부터 시작했나요? 사실 굉장히 큰 발걸음이었죠. 그렇죠. 우리 CM은 건축의 어떤 한 하위 조직처럼 보였는데 두 부문제를 딱 세우면서 CM과 설계를 균형 있게 가려고 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CM 쪽에서는 보람이 많았겠어요. 네,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설계 부분은 어떠셨어요? 설계 부분은 작년 이맘때 설계 부분 안에 대그룹제 그리고 TL 중심제라는 두 가지 큰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좀 변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TL 중심제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시스템도 좀 마련해 가면서 다소 뭐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안착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TL 중심제 관련해서는 PPR 등의 어떤 그 공정한 평가 시스템,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또 보상 시스템, 그리고 TL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보완 장치를 통해서 더 완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머리카락도 많이 더 빠지셨다는. 산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CEO님은? 특별히 이 부문제가 돼서 CEO를 하신다는 건 또 다른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넘어가고 또 이 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저희가 수렴하고 그 제안들을 많이 담을까 하는 고민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게시판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무용론도 많았는데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림청, 그다음에 대청마루, 수주 게시판 뭐 등등의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만큼 많은 그런 그 장들을 열어놨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한번 통계를 했는데 거의 뭐 130억 원, 대청마루 같은 경우는 수주 게시판은 한 80여 건이
굉장히 많은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주 게시판 같은 경우는 80여 건 중에 한 40여 건이 진성 수주로 또 이렇게 계속 오. 디벨롭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 각각의 그런 참여로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회사로 좀 더 변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통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난제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소통이 무너져서 지금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뭐 사실 이렇게 큰 회사가 돼서 소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걸 우리가 시도해서 그래도 약간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람 있는 얘기하니까 세 분 다 얼굴이 훤하시네요. 네. 다음에 어떤 괴로운 일 말씀 물어보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근데 저한테는 보람 있는 걸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네.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그래요? 보람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올해 가장 인상이 남는 건 제가 게시판에도 글을 쓰긴 했는데요. 저는 정림이 좋은 회사가 되려면 정말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 역량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2015년부터 리더십 교육을 내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2015년서부터 우리가 5단계에 따른 리더십 교육을 디벨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6년, 7년 통해서 올 2월 달에 마지막 그 단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레가시 리더십 첫 번째 클래스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그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게 완성됐네. 그거 할 때도 몰랐어요, 그날. 근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 이게 완성됐네. 뿐만 아니라 레가시 리더십에 들어온 우리 정림의 우리 리더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희망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누시는 거 보면서 정림의 미래가 있다.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래서 그때가 저는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 한 5, 6년 동안 애썼던 것의 결과여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오늘 그 순간 제일 좋으신데.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 우리 정림 직원들이 처음엔 다들 좀 거리를 두고 시작하시다가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유익을 얻지 않으시나 생각해서 더 많이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리더가 되면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어려운 일들, 고민, 잠 못 자는 날, 뭐 이런 날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누구부터 얘기하실까요? 어려운 얘기는. 역시 어려운 거는 얘기하기가 어렵군요. 우리 방우 형님 먼저 하시죠. 뭐 방우 형님은 가장 가슴 아픈 게 작년 이맘때 10kg를 뺐는데 지난 1년 동안 다시 10kg를 다시 찌셨다는 원상복귀 하셨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던데. 네. 살 빼고 옷 사는 거 아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은 어려운 부분 또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모두의 대그룹제하고 TL 중심제라는 두 가지 커다란 명제로 시작을 했는데 대그룹제에 관해서 기존의 본부들, 기존 본부들이 2개 또는 3개가 이렇게 하나의 대그룹을 이루었는데 그 기존 본부 간의 융합이나 좀 이렇게 그룹의 그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요.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 TL을 두고 좀 작은 조직의 TL들과 큰 조직, 작은 조직이 고루 섞인 좀 더 단단한 조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리딩하는 설계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디자인이 리딩하는 설계 조직에 어떠한 인물 또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고 싶고요. 설계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깊은 관심사인 것 같고 네. 또 회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CEO님도 이 디자인, 정님의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아마 고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지금 그 박영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디자인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CDO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과 그다음에 기술이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당초의 목표가 저희가 생각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EO로서 정말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 특히 디자인 경쟁력이나 디자이너들의 프라이드를 좀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결정하고 밀어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시고 대안을 찾고 있고 그렇다고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가시화되고 드러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해외를 진짜 자주 못 나갔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거보다는 해외를 못 나간 것보다는 저희 해외에 계시는 그 많은 우리 지사원들 거의 유배되다시피 1년 동안 들어주지 못하고 계세요. 가족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 나날들 보내고 계시는데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또 만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사실 뭐 전 인류적인 재앙이어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참 없는데 우리 해외 지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진짜 어려움이 말로 다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 CM도 그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CM 부문의 특성상 지금 국내에 한 90여 개 현장, 그다음에 해외에 중남미, 뭐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요르단까지 해서 해외 현장들이 다수 있어서 이분들이랑도 사실은 본사와 어떤 소통 관계를 이렇게 잘 긴밀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게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립화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간절함이 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현장도 한 10개 현장 정도의 거점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DT를 이용해서 디지털 어떤 그 소통의 창구를 열면서 또 거점 현장에서 또 각 셀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한 5개 현장까지를 같이 본사와 함께 이렇게 케어를 해서 쌍방향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면서 안착이 된다면 좀 외려 이런 그 팬데믹을 위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우리 하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소통을 더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로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특징이 위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팬데믹은 특별히 그런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CM 쪽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되겠네요. 사실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제가 조직 몰입도에 대한 조사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처음으로 해봤는데 사실 그 조직 몰입도에 대한 조사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의 매년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거여서 첫 번째 결과를 보고 뭐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꾸준히 추이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몰입도에 대한 조사를 보고선 제 마음에 제일 좀 걸렸던 부분은
이건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그 신입 사원들은 약간 기대가 높고 그다음에 주로 한 3, 4년 됐을 때부터 이제 이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얘기하면 AD2나 과장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제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가 전 세계적인 거의 트렌드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도 보니까 조직 이 몰입도가 제일 떨어지는 분들이 AD2와 과장님들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입 사원들의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AD1들. 사실 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아마 그때 이직들도 좀 생겨날 수도 있겠고요. 이걸 어떻게 물론 그게 일반적 트렌드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좋은 회사라면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되면 좋겠다. 이상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단 성적표를 보고 좀 마음은 힘들었는데요. 좀 계속 추이를 좀 보면서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어떤 문제를 오히려 잘 풀어내는 뭐 위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걸 기회로 삼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고민을 회사 전체를 좀 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사실 시간이 모자르죠. 근데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큰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잘 맡아주셔서 우리 세 분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한 해가 또 더 많은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부분 각 부문 대표로 또 전 회사 대표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앞으로 한 1년은 이런 식으로 좀 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는 계획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계부문 대표이신 방효영님부터 먼저 좀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림의 건축가들이 존중받고 그 존중이 스스로의 자부심이 되는 설계 부분이 되기를 끊임없이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가가 언제 어디서든 정림이님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정림 프라이드가 다시 한번 부흥되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네. 우리 CM은 우리 또 다른 방. 저희 회사가 방씨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강명재님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지난 4월 정림 CM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형점에 관련된 로드맵 수립을 했습니다.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선점해 빅마켓을 실현해 국내 CM 탑티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만들어나는 과정에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CM 주니어 커미티, 거점 단장들, 그리고 기술지원그룹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볼 때 저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두 부문을 또 이끄시는 우리 CEO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각 부분의 고도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다음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현재까지 진행된 부문제의 보완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운영기획, 예산관리 업무를 부문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부문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애자일한 조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건축 전반에 걸친 친환경 건축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뿐 아니라 재료, 운반, 유지관리 등
건축 전 분야는 현재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30%일 정도로 건축가인 우리들이 하는 일은 환경을 다루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 정림 핵심 가치를 개정하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은 정림 웨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 더 이상 구호로 남거나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건축가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오늘의 이야기가 실현되어 정림이 친환경 부분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멋지게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900명 가까이 되는 사실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렇지만 또 50년이 넘은 회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노후된 회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내년에는 좀 더 우리 회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능하는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CM은 CM의 전문으로서, 또 설계는 설계 전문으로서, 또 친환경이나 미래 사업은 또 CEO님께서 이렇게 끌고 나가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내부의 우리의 일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젊어지고 더 합리적이 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CFO님을 좀 새로 모시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한 단계 업되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곧 CFO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소개가 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창립기념일이었나요? 여기 이사 왔을 때죠. 이사 와서 창립기념일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정림이 아주 오래된 항공모함 같다. 근데 이렇게 항공모함으로 우리 못 버틴다. 이제는 구축함들이 모여있는 날쌘, 용맹한, 민첩한 구축함들이 모여있는 함대가 돼야 된다. 선단이 돼야 된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림은 천천히 항공모함을 해체하고 지금 구축함 체제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과 설계 부문도 분리되었고요. 또 각 부분들도 또 팀제로, TL제로 또 변환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단단한 그리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구축함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배 안에서 또 같이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신나게 그러면서 다 함께 우리가 정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의 이 건축 또 CM 이 전체 영역에 선도해 나가는 우리 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선단이 되지 않을까. 그 방향을 향해서 내년 1년도 또 열심히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900명의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 우리 좀 올드하긴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직원들 네. 우리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